안녕하십니까. 이영철이 만난 사람과 책의 이영철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노하우가 해외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해서 매출이 높아지는 노하우까지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든 것을 담아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운영과 관리를 담당했던 저자 배종엽 씨가 보고 들은 휴게소의 모든 것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휴게소가 시설 매너나 운영 방식, 이용 실태, 매출 규모 등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쓴 배종엽 저자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영철이 만난 사람과 책,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배종엽 저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종엽입니다. 네, 비우고 채우는 길 위의 오아시스,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니까 길 위의 오아시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먼저 이 책을 쓴 배종엽 저자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경인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진해 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군 장교를 했고요. 학군 장교를 하고 나서 84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14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근무 당시에 거의 20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속도로 휴게시설 협회 상임 부회장을 있으면서 휴게소 관리 업무를 이어서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산 증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제 녹아 있겠습니까? 차차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잠시 들르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가 좀 길죠? 네네. 전국 고속도로에 휴게소는 220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하고 나누어지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휴게소가 정확하게 190개 정도 있습니다. 네, 220개 중에 네네. 190개가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공성을 띈 거고 또 네. 민자가 이제 나머지 네. 한 30여 개 정도 있고요. 네. 고속도로가 길이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지금 얼마 정도? 4,500km 정도 되죠. 4,500km, 거의 5,000km에 육박하고, 예, 고속도로 숫자가 아까 몇 개라고 얘기했죠? 220개입니다. 아니 그 휴게소 숫자고 그러면은 고속도로만은 몇 개가 될까요? 노선은 이게 이제 뭐 지선도 있고 뭐 경부선, 뭐 서해안선, 본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노선으로 나누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가 하나도 있고. 없습니다. 예. 또 연결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노선으로 몇 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예 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가장 선진화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이 있습니까? 네, 고속도로 휴게소 역사는 벌써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후에 근 47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현재 이르게 되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직접 휴게소 평가에 참여해서 등급을 결정한다는 데 대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운영권을 민간에게 입찰에 부여하는 형태인데요. 이 입찰은 95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누구나 자격만 되면 입찰에 의해서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이 운영업체 간에 서비스나 시설 개선 등을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좋은 업체는 계속 운영권을 연장을 하고, 좋지 않은 업체는 운영권을 해소하기 때문에 자율 경쟁에 의해서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그런 시설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우고 채우는 길 위의 오아시스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책이 아직까지 나온 책이 없죠. 네,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휴게소 운영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의 책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선행 어떤 책도 없었고 연구 자료도 없었는데 이 책을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네, 제가 겪었던 거, 또 했던 일, 이런 것 위주로, 또 앞으로 휴게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 위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최초의 책이다. 예, 최초의 이렇게 책이고 평가하고 자부심을 네, 갖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자,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게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든지 특혜라든지 어떤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왔던 적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의 업체를 선정하는 이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부터 공개 경쟁 입찰 제도에 의해서 운영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시행을 했는데요. 한 번도 입찰 과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입찰 업무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게소 운영권 입찰이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업체 개수로 따지면 한 150개소, 150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입찰이 되면은 몇 년간 그 운영권이 보장이 되나요? 5년간 운영권을 주고, 예. 그 5년 동안 잘하면 연장을 해주고, 못하면 운영권을 해소하고,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입점 자격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특정 자격 누구나 가능한데, 예. 매출액 50억 이상 동종 유사업종을 영유하는 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종 유사업종은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하고 수가 있습니다. 있다. 네. 예. 매출액 50억 이상이라고 하면은 했던 업체들이 또 들어가는 어떤, 그러니까 제한된 경쟁이 아니고 누구나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매출 경쟁률이 한 300대 1씩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몇십 대 1 정도, 20, 30대 1 정도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0, 30대 1.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업체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좀 경쟁이 하도 높다 보니까 이 될 확률이 떨어지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A라는 업체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갖다가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이제 낙찰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제 소소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휴게소 운영 업체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이제 그 입점 업체라고 합니다. 거의 커피 코너라든지 백반상 오징어라든지 호두과장 코너라든지 이런 거를 휴게소에서 빠지지 않는 꼭 그 품목들이 있어요. 네, 호두과자라든지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수수료율이나 또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휴게소 운영 업체에서 다 아. 선정하게 됩니다. 한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가나요? 이제 그거는 뭐 또 어떤 데는 매출이 높은 데는 경쟁이 높고 예. 또 매출이 낮은 데는 좀 매출이 적은 장사가 저조한 데는 있습니다. 예. 그런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가가 좀 일반 시중보다도 고속도로라는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게 참 잘못된 오해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휴게소에 판매되는 상품은 품질이나 서비스 등을 감안해서 시중보다 각하나 그 이하로 판매되도록 도로공사에서 간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해서 직접 관리는 공정거래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는데 간접 관리 방식은 평가에 그 가격 수준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싸게 받으면 자기들이 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이제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것도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뭐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을 또 다 관리하고 뭐 개선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사 먹는 경우가 다 그런 어떤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고속도로가 1년 365일 깨어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도 1년 365일 계속 운영되는 체제고 또 화장실 같은 부분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도 뭐 상당 부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휴게소 비우고 채우는 길 위의 오아시스 고속도로 휴게소 이 책이 이제 정말 국내에서도 처음 나온 책이고 해외에서도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 현직에 있을 때 쓴 게 아니고 이제 지금 퇴직을 하고 한참 지나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뭐 동기가 있습니까? 네네. 실제로 이 책에는 자격만 되면 국민 누구나 휴게소 운영권의 공개 입찰 과정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일반 개인이 휴게소 매장에 입점하는 과정, 또 휴게소 편의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휴게소 입점 정보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뭐 제 기대처럼 누군가 이 책을 읽고 휴게소에 입점한다면 제 작은 목표가 이루어진 셈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휴게소 수준이 휴게소 개별직이 아니라 전국 평균적으로 평가한다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휴게소가 문화적으로 더 발전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우리 휴게소의 문화를 전파하고 K-팝을 저변으로 하는 한류 문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휴게소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참고할 책을 찾아버리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휴게소 운영과 관련된 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쓴 고속도로 휴게소가 휴게소에 대한 세계 최초의 책이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더 듣고 인터뷰 이어갈까 합니다. 혹시 신청곡이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다음 곡은 우짜라는 노래입니다. 예, 누가 불렀습니까? 예, 제가 베이베라는 예명으로 집을 했는데요. 아, 본인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배종엽 저작께서 직접 네, 그렇습니다. 노래를 취입을 한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이배라는 명으로 네, 네. 우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뭐 상당히 들을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하더라도 마음에 가득 차 그 욕심을 버려봐. 이 정도면 행복하잖아. 마음의 문을 열면 모두가 고마운 존재라는 걸 넌 알잖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을 찾고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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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 웃지 말고 웃자 진짜 웃자 배꼽을 잡는다.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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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 웃지 말고 웃자 진짜 웃자 어린아이처럼 웃어버리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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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어버리자. 친한 친구와 다툴 때라도 마음에 가득 찬 자존심을 버려봐. 그 친구도 웃어줄 거야. 미안하면 사과하고 웬만하면 용서해. 진정 기쁘게 하하 웃어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을 찾고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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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 웃지 말고 웃자 진짜 웃자 배꼽을 잡는다.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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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 웃지 말고 웃자 진짜 웃자 어린아이처럼 웃어버리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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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 웃지 말고 웃자 진짜 웃자 배꼽을 잡는다.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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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 웃지 말고 웃자 진짜 웃자 어린아이처럼 웃어버리자.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제 반드시 한 번씩 거쳐가게 되는 곳인데 굉장히 시설이 이제 선진화됐습니다. 그 지난 이제 30년 동안 그 배종엽 저자께서는 30년 동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한 20년을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업무를 이제 보셨다고 했는데 초창기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휴게소는 크게 90년도 중반에 시행한 민영화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조금 이제 직원이었던 시절인데요. 실제로 민원도 많고 언론에도 불편하고 미흡한 사항들이 수시로 지적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많았었습니다. 휴게소의 특이점은 실제로 이용 인원의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평일에 비해서 주말이나 휴가철, 명절 때는 몇 배 이용객이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최대 인원에 맞춰서 시설 규모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 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또 시설 규모도 협소하고 화장실은 참 지저분해서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휴게소 관료 업무를 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 명절이나 휴가철 시기에 주요 지점에 있는 휴게소는 주차장에 차가 밀려서 들어가는 데만도 뭐 1시간 이상 걸리고 네. 화장실은 부족하여 줄을 몇십 미터 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먹을 공간이 모자라서 서서 취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하루 지나면 쓰레기가 산더미 쌓이는 뭐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분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분분한 사항들을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이제 민영화를 실시를 했군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서비스 질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민영화 방향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 민영화 이후에 그 휴게소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90년도 이후에 실제로 휴게소의 팽창 시기는 70년도에 휴게소가 생겼습니다만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매출이 신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신장한 것처럼 80년대 어느 정도 신장이 있었고 실제로는 90년대 들어와서 매출 및 또 고속도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특이할 점은 화장실이 굉장히 이제 깨끗해졌는데 정말 그 화장실이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지저분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발길이 참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연 그 생리 현상을 또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고 참 난감한 문제인데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또 우리 배종엽 저자께서 현직에 있을 때 이런 화장실 문안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노래도 잔잔하게 나오고 그 향이 아주 그 기분 좋은 향이 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뭐 이렇게 나른한데 그 향을 맡으면 또 기분이 전환이 되고 졸음이 이제 달아나는 어떤 그런 향도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고 어떻게 좀 새롭게 청결한 화장실로 탄생하게 됐는지 그 비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기는 두 번 있습니다. 2001년도에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한 걸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서 실제로 세계 언론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서로 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실제로 화장실 업무를 개선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흐르고 꽃과 그림이 있고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화장실로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 사회자님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머리가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은 옛말이고 이제는 화장실과 처갓집은 가까워야 좋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처갓집도 요즘 자주 가니까요. 네네. 이제 많은 그렇게 사람들이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화장실 업무를 개선하고 나서 그 개선 업무 마지막 점에 제가 현장 점검을 갔더랬습니다. 경부선에 초입에 있는 뭐 휴게소인데 저희들이 화장실에 바닥에 카페트까지 깔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마침 점검을 하고 서 있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물고 화장실로 급히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간판을 보면서 과연 이게 화장실이 맞는지, 그러니까 간판을 보더만은 마침 그 앞에 있는 제트리에 담배를 끄고 자기 옷 매무새를 좀 이렇게 추스리고 네. 바른검으로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화장실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했다라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직감을 하셨군요.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의식이 깨어있고 밝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개선한 의식이 바꿔지는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뭐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뭐 화장지도 많이 비치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뭐 그걸 이제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만 처음에는 뭐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랬다고요. 네, 처음에는 실제로 이제 화장지나 그다음에 꽃 같은 거를 많이 걸었습니다. 휴게소에, 화장실에. 근데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더라도 계속 채워라. 계속 채워라.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뭐 그게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없어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만큼 신기하기도 하고 의식이 의식들이 깨어났다는 이제 거죠. 깨어나고 네, 이게 화장실이라는 게 공공의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렇죠. 시민 의식이 그렇습니다. 네. 발현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 30년 동안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서 이제 또 한국휴게시설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또 역할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여행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휴게소를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과거에는 그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물건의 질도 좋지 않은데 뭐 시중보다도 비싸고 또 이렇게 좀 시설과 맞지 않는 이렇게 천막이랄까요? 뭐 이런 거 치고서 장사를 하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뭐랄까 정리하는데 앞장을 쓰셨다고요. 굉장히 네. 힘들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뭐 할 때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휴게소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30여 년간 그 영업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고발하고 뭐 또 단속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속을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고 뭐 그 사이 이제 저변에는 뭐 좀 어깨 같은 분들이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도저히 이제 다른 시설은 다 깨끗해졌는데 이 불법 노점상 때문에 휴게소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들이 일단은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휴게소 이용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지들이 벌이고 한 달 만에 140여만 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을 그렇습니다. 불편하게 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을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지들이 휴게소 불법 잡상인들을 이제 철거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뭐 지들이 강제를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뭐 항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뭐 집회도 많이 오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생존권의 문제다. 그 부분은 난 아는데 그러면 휴게소에 주차 정리원이나 또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니 뭐 그런 쪽으로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 그러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뭐 계속 뭐 자기들은 지금까지 수입이 발생했고 또 뭐 자든 신기가 달렸고 또 벌이가 아무래도 단순 고용 걸고 이제 투쟁하겠다. 고용돼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그렇게 높으니까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청주나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설득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상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생시킬 방법은 지금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양성화시켜서 휴게소 내에 하이샵으로 만들고 그쪽에 이분들이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런 납품권을 바탕으로 또 뭐 시중에도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으로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최종 이제 합의가 되고 이 자진 철거하는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납품권을 주면서 완전히 철거가 되었는데요. 그 철거가 된 주차장이 정확하게
1,300면이었습니다. 네. 주차장 면수가 차지하는 예, 면수가요. 1,300면수인데 이 정도의 규모는 휴게소 4개 신설하는 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차장으로 볼 때. 주차장 면적 그래서 확보 그 차원에서요. 1,300개 주차장을 이제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또 사회적인 약자 배려 시설 장애인이나 예, 지금도 그렇게 노약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때 몇 년도인가요? 예, 그게 2012년도입니다. 네, 최근의 일인데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안 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어떤 불법 노동 사항이 없어졌고 뭐 자동차 용품 주로 이제 자동차 용품 뭐 또 CD 이런 걸 많이 팔고 그랬죠. 네, 음반, CD 뭐 잡동사니 다 팝니다. 네, 실제로 네. 이렇게 또 보면 다른 데 안 파는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있죠. 또 이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등산 같은 경우 네, 할 때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네. 거 있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파 같은 경우를 팔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실제로 근실한 사인으로 뭐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예. 그분들이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런 건 합법적으로 거기 이제 임대료라든지 내고 그렇습니다. 세금도 내고 이제 세금 다 내고 예. 이제 휴게소로 임대료를 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내고 그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이제 가게 그것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들어온곳에서 다 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제 네. 통일성 있게 네. 전국 어디 가도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이제 통일성 있게 네, 네. 해가지고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더 이제 이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서로가 이제 상생의 묘를 찾았다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처음에 반발 뭐 정말 협박도 많이 받았겠습니다. 네, 참 제가 이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 업무를 실행하기 전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거나 다른 요인에서 나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뭐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그런 뭐 집단 뭐 네. 단체라고 하면서 실제로 저한테 뭐 협박 전화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 뭐 집이 어딘지도 알고 아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도 안다. 가족까지도. 네네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제가 받고 그러니까 뭐 상당한 그런 뭐 실제로 불안감도 들었고 했지만 그때 저희들이 경찰청 본청하고 나름대로 TF를 만들었더랬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또 뭐 나름대로 보호감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줄기차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소신과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를 한 단계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좀 감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정말 깨끗해지고 또 문화가 있고 꽃이 있고 향기가 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동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주의해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게 길이 막혀서 기름을 소비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근데 많이 비싼 게 현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중보다 훨씬 더 싼 휴게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뜰 주유소죠, 그게. 네, 알뜰 주유소인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입구에 시중 주유소가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주유소라는 그런 팻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부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있던 그런 과정이 제가 휴게소 관리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고속도로 주유소가 실제로 시중 주유소보다 개별적으로 물량을 평균 한 2배 정도는 팔거든요. 네. 그런데 시중보다 비싸게 정유사로부터 납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 왜 그러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폴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폴에서도 응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개별 주유소가 큰 정유소하고 이 거래한다는 게 상당히 평등한 거래는 아닌 것 같아. 형평성 있는 거래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고속도로 주유소 전체하고 그때 고속도로 주유소 전체가 한 150개 정도 됐습니다. 이제 몇 년 전이니까요. 160개 정도 됐는데 하고 시중에 알뜰 주유소로 희망하는 그 주유소를 모아서 연초에 정유소한테 입찰을 시키면 중소가 경쟁을 할 거니까 낮아질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시행하면서 알뜰 주유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점이 실은 정부에서 유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의 주유소가 한 13,000~14,0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에 한 1,000개 정도 주유소를 지면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업무를 이제 추진을 정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건 아니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도는 도입하면 실제로 만약 13,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다시 지면 1,000개는 다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맞게 이제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모아서 정유사하고 경쟁을 시키면 된다라는 이제 건의를 정부에 해서 그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는 대한주유소를 시출하려면 또 건물 지어야 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개수당 50억 든다 해도 뭐 1,0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알뜰 주유소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알뜰 주유소가 탄생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마도 없을 때보다 리터당 한 150원 정도는 더 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걸 전체적으로 따지보면 고속도로 주유소만 연간 이용객들이 이익 보는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연간요. 예,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휴게소 운영업체하고 주유소 운영업체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이 일괄적으로? 이제 되도록이면 그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입찰을 붙이는데 또 입찰 기간이 계약 기간이 다르고 이런 데는 또 따로 운영되기도 하고 좀 오히려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입장에서는 그 주유소 입장에서는 그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그 이득이 되겠네요. 그만큼 이제 많은 그 운전자들이 이제 주유를 오히려 뭐 시중에서 할 거를 오히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고 오히려 기름을 거기서 넣고 일부러 더 채워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알뜰 주유소 도입되기 전보다 물량이 한 1.9배 정도, 1.89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물량이 많이 이제 앞으로 알려지면 한 2배 이상. 네, 아마 2배 이상은 충분히 가까이 갈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시중에 고속도로 진입전 이런 주유소들이 워낙 고속도로 주유소가 싸게 이렇게 판매되고 하니까 도로공사에 막 와서 뭐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저 어떤 뭐 시중 그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없지만 저 어떤 이런 그 알뜰 주유소 정책이 전국 유가 인하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또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이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속도로 하면 또 뭐니 해도 간식 아닙니까? 고속도로에서 사 먹는 호두 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식들이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지루한 어떤 운전자들 또 탑승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철이 만난 사랑과 채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쓴 배종엽 저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간식들인데 간식 베스트 10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휴게소에 팔리는 음식은 도로공사에서 매년 지역별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특산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팔리는 건 식사류 쪽으로 보면 뭐 국밥 종류고 면류는 우동, 뭐 간식류는 이제 호두 과자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휴게소별로 이제 유명한 음식은 섬진강 휴게소의 청매실 제첩 비빔밥,
그다음에 문산휴게소에 엄마 손 된장찌개 비빔밥, 또 여주휴게소에 수제 돈가스, 행성휴게소에 한우국밥, 떡더덕 스테이크, 뭐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군침을 당기게 하는 예, 그런 인삼랜드에 또 음식들이죠. 인삼 왕갈비탕, 또 지역적으로 유명한 거니까요. 또 오수휴게소 같은 데는 임실치즈 철판 볶음밥 뭐 이런 예.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획일적인 어떤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지역 특색과 지역 그 어떤 특산품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 상품도 이제 판매해 주고 또 지역 특화 상품을 좀 많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또 선보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근데 이제 이용객들이 지역 이런 특산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간은 좀 단조로웠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다양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은 이런 이제 간식들이 주는 또 소소한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휴가철 또 휴일, 명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휴일 같은 경우를 잘 찾아서 이렇게 좀 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드렸는데, 고속도로와 같이 휴게소도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곳입니다. 다른 분들이 쉴 때 더 바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휴게소 근무자분들은 이제 휴일에는 다 근무하고 뭐 평일날 이제 휴무를 대부분 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명절날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님 같이 언론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저도 동호회에서 휴게소 업무를 할 때 명절 때마다 이 차례 진회로 참석하지 못해서 실제로 고향에서 어른께 참으로 송구한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휴게소 하면 또 그 우동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 이야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건 80년대 정도 초반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우동이 없었고 이제 지금 그 큰 솥에 이제 그 면으로 이렇게 물을 넣어서 건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주걱으로 젓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국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큰 솥에 이렇게 젓다 보니까 뜨거운 데 젓다 보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조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계 때문에 실제로 뭐 일본에서 도입됐다고 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된 면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양휴게소 뒤에다가 우동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서 이제 뭐 털보네 우동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고속버스 타면 그런 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은 뭐 그 업체가 없어서 뭐 불인대를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업체가 해서 우리나라에 우동이 많이 일반화됐고 뭐 저도 그때 고속버스 타보면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화장실 갔다가 그다음에 전화 한 통 하고 고속버스 탔던 뭐 그런 기억이 있죠. 많이 납니다. 예. 네. 자, 그런 또 추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우리 이제 휴게소를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우디나 이란 등 이제 중동 국가에도 실제로 그런 자문 요청이 많이 있고, 뭐 베트남 등 이제 동남아 국가나 또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실제로 자문 요청이 오는 사례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직접 수출된 곳은 중국에 수출되어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네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례 때문에 중국 CCTV에 우리나라 휴게소가 2번이나 소개된 바 있습니다. 명소로요, 지역 명소로.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휴게소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CCTV에. 예. 중국 CCTV는 뭐 우리나라의 KBS 방송과 같은 그런 이제 매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중국에 진출된 연길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이제 휴게소 평가에서 2번이나 우수 휴게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에서도 뭐 고위관리 또 중앙정부의 고위관리도 연길 휴게소를
직접 시찰 와서 이렇게 뭐 격리해주는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테마 그 휴게소도 많이 이제 둘러보셨겠네요. 우리 국내에 그 이색 휴게소라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이제 실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휴게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동명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2010년 초에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실제로 일본에서도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서 휴게소를 특이하게 좀 만들어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생떼치베리에 나오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모양으로 이 어린 왕자 이미지를 테마로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휴게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도 막부 시대 때 그 당시의 모습을 휴게소에 재현해서 또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는 비로레시 휴게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그 지붕을 모자 형태로 높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설치된 데도 있고, 또 영국의 지오세스트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하에 휴게소를 짓고 그 위에는 그냥 친환경으로 짚으면은 이 억새불밭으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좀 특이한 휴게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권과 유흥 문화가 달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이제 주유소 위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상당히 이제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부지까지 완전히 그 민간에게 매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전처럼 상품 가격도 실제로 비싸고, 또 휴게소에 술도 팝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사행성 오락기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 언론에서 좀 시끄러운, 그래서 상당히 영국 내에서는 내부 사회적으로 내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에도 뭐 정말 특색 휴게소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좀 꼽을 만한 게 있다면 우리 배종엽 저자께서는 국내 그 특색 있는 이색적인 어떤 휴게소가 있다면요. 이제 요번에 양양 내린천 고속도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여름에 그래서 뭐 휴가 때 지금 많은 상당히 많이 이용했죠. 밀려고 했는데 그 내린천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예. 내린천은 이제 상하 통합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경치도 좀 보고 이렇게 건물 모양도 이렇게 가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휴게소가 저도 있고요. 한번 들러봤는데요. 네네. 그 경사진 거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지형적인 그렇습니다. 네네. 입장을 해서 1층, 2층, 3층인가 그렇게 3층까지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네네. 이렇게 3층에 네. 올라갈 수 있고, 네. 이제 저쪽에서 양양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3층에서 내리게 되고, 하고, 네. 우리 이제 이쪽 홍천 쪽에서 가다 보면 1층에 내리게 네. 되고 네. 이제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기는 이 휴가철이라 많은 이용객이 아마 가서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공간이 뭐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앞쪽에 실제로 홍천휴게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조금의 불편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로공사에서도 뭔가 대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휴게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막 이제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인식들을 많이 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그 배종엽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곳이 아니구나. 시민들이 이걸 잘 다듬고 잘 활용을 하고 또 잘 보존을 해야 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휴게소 이용할 시에 좀 이런 거는 좀 지키십시오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맺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는
공중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절서 함량의식에 선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례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년 전에 제가 호주에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호주 어디 공원에 왔는데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계시는 관광객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실제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 호주의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시면서 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와서 화장실 수준을 좀 배워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이 자긍심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일행끼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중 화장실의 이 공공시설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놓는 게 국민의 자긍심 의식 고양이 이런 쪽에 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화장실을 계속 개선시키어 왔던 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또 다가오는데 1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속도로를 이용할 텐데 새로운 느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를 만들기 위해 30년 가까이 노력해온 배종엽 저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